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많이 하지만 이게 좀 많이 요즘 틀립니다. 그건 역시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주식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2000을 찍고 한 번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냥 올랐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물론 이제 사후 해석이니까요. 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그 지나간 일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푸는 거니까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저렇게 정말 2000을 찍고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테슬라 주식을 보면서 뭐랄까 양쪽의 감정이 교차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교차를 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모델 3와 모델 Y 둘 다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설령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그 스탠스가 여러분의 의견과 틀리시더라도 저는 1일 1영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몇 개 영상만 보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흐름을 예측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채널을 방문하셔서 옛날 그 비디오 몇 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더 이 세일즈 판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딜레이가 되냐면요, 이게 상반기 판매에 대한 건데 제가 계속 이제 상반기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집계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연기관 차들도 그렇게 딱히 차 판매량을 정확히 얘기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테슬라한테 뒤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팔려고 한다는 거지 팔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숨기고 싶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꾸 집계라든지 어떤 분석 같은 기사들이 자꾸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각 지역별로 내가 어떤 모델을 정확히 판다고 그 어닝콜에 좀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보다 더 뛰어나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만의 또 이야기를 푸는 저 역시도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테슬라도 모델 3랑 모델 Y를 묶어서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판매량 얘기하지 뭐 지역별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이제 집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역시 제가 느끼기에 도시에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왠지 테슬라밖에 없다 그랬는데 80%가 좀 넘는 마켓시어를 상반기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전에 기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듯이 테슬라의 판매량은 후반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한 번을 빼놓지 않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랬다가는 제가 체감하는 90%를 무난히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사를 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냐면, 감사한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들 보면 내년은 다를 거다, 내년은 다를 거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죠. 근데 작년에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반면 다른 브랜드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제시한 캡을 다 못 채워서요. 주정부 보조금은 따로 하고도요. 근데 이렇게 독점적 지위는 못 가져라도 한 시장의 한 반쯤 가져가겠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 내년에 보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포 다 띄고 그냥 보조금 없이도 80%,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작년 같은 흐름을 가져간다면 90%가 되겠죠. 이렇듯 전기차 판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전에 재미난 기사 비교가 있는데요. 중국 집계도 좀 나왔는데 7월 달에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참 이렇게 상반된다는, 기사 타이틀만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판매량이 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좀 이제 중국에서 입지가 줄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타이틀인데 반해서 이렇게 뭐 테슬라의 굉장히 호의적인 언론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아직도 중국 시장에서 압도한다. 참 어떻게 보냐, 어떤 시야를 갖고 보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량을 보면
저 역시도 좀 더 압도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물론 저 기사 내용은 이제 이것도 업데이트를 조만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니오가 잘 팔기 시작하면서 이걸 깎아먹었다는 건데, 지금 1등하고 2등 차이가, 그리고 여기 지금 PHV 있죠? 이게 또 전기차 세일즈 볼륨을 정확히 집계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규정은 어느 정도 배터리가 큰 PHV도 전기차로 간주해서 같이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다 그냥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참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튼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에서도 좀 줄었지만 지난달 대비 줄었다는 거지, 여전히 이 데이터를 보면 제 생각에도, 그리고 여기 보면 주행거리 긴 친구들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테슬라 모델 3가 압도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 시장이요, 좀 감소했거든요. 지금 2019년 대비 지금 2020년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플러그인은 PHV도 합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줄었다고 상반기에 나오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장을 리딩하는 테슬라 입장에서 저 정도 주는 거는 그냥 스테이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보자. 내년에 봤을 때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 포드 마기도 하고 다른 이제 여러 브랜드들 닛산의 아리아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딱히 그때 이제 결론은 모델 Y를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여전히 내년에도 테슬라가 지금 같은 독점적지는 모르겠어도 그렇게 쉽사리 저 큰 마켓쉐어를 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빼놓은 차가 있는데요. 아우디 Q4 이트론입니다. 이제 이트론이 좀 많이 요즘 미국에서 정말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비쌉니다. 싼 차는 아닌데, 그거에 좀 더 저가 버전을 이제 내놓는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다루질 않아서 요것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가격 괜찮죠? 한 45,000불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조금 받으면은 잘하면 이제 10,000불 정도는 깔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그러면 35,000불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이런 소형 SUV로서 굉장히 저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쓰고요. 그러나 역시 성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성능이 조금 아쉬운데, 배터리는 모델 Y 대비 조금 더 크면서 지금 유럽 기준으로 올힐 드라이브는 280마일, 이제 레어힐 드라이브는 310마일 정도죠. 이거 모델 Y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죠. 역시 가속 능력도 떨어집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아우디의 이 Q4 이트로는 일단 내년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이 업계는 다들 계획은 거창하게 발표하고 워낙에 이 뒤집어 엎는 게 정말 그냥 보편화돼 있어서요. 다른 분들은 이게 실리콘밸리의 나쁜 문화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내년에 가봐야 아는데요. 얘도 나오기가 좀 그런 게, 일단 폭스바겐 ID4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데,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로 좀 더 싸게 나오는 거는 이제 소형 SUV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곧 생산에 들어가고, 독일에서는 빠르면 이제 내년쯤엔 나오지만, 얘가 지금 원래 내년에 미국에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날짜가 어제 날짜로 이제 알려줬죠. 이거 내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안 나온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체감하기에 참 내년에도 그냥 테슬라로 가는 게 아닌가. 내년까지, 내후년은 모르겠습니다. 내후년에는 엄청난 모델들이 다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래도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 차들은 저에게 굉장히 불신이 남아있죠. 그래서 얘가 안 나오는데 얘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인산철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그때도 자동차는 모르겠는데 이 에너지 스토리지는 LFP가 득세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예측이 며칠 전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읽었는데,
역시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설마 제 영상을 참고했을 것 같진 않은데, LFP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NMC나 NCA 대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요. 단점은 무게 대비 에너지 덴시티가 이 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요즘 셀2팩 기술로 어떻게든 돌파하겠다는 그런 여지가 좀 있죠. 그렇지만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는 LFP가 저는 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거에 맞춰서 점점 2030년이 되면 이 지금 포션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측은 참 예측인 게, 이게 올해 예측이거든요. 작년에 LG화학은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저 빨간색이 다 NMC입니다. 왜 이제 NMC가 더 좋냐고 이제 LG화학에서 발표하면서, 이건 물론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까지 다 합친 거죠. 작년에 예측한 건데 지금 빨간색을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죠. 근데 저 역시도 뭐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은 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걸 보면 앞으로 솔라셀도 많이 깔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충하면은 반드시 그 에너지를 어딘가 잠깐은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예측이 전문가들인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배터리 전문가분들인데 이렇게 상충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그거 어떤 그 예측을 이제 풀어나가는 스토리를 얼마큼 재미있게 이제 설득력 있게 풀어가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그 중국의 이제 전기차가 좀 줄었다는 내용과, 미국도 좀 줄었죠. 근데 이제 유럽은 확실히 그 저가의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도시명 마실용 전기차들의 이제 강세로 역시 판매량이 늘었고요. 유심 있게 본 게 일본이 굉장히 탄소 배출이 낮은 걸로 아는데 정말 전기차 판매량은 정말 적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